이걸 했더니 그게 잘 팔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88년에.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장애인 학생 3명을 고용해요. 돈 주고 아예 고용하고 한 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팔리긴 팔리는데 이게 사업을 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모임이나 컨퍼런스나 박람회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자꾸 그걸 홍보를 하는데 그러다가 은퇴한 전문가들의 조찬 모임에 참여했을 때 칼 노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적극적인 멘토링을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 같은 모습을 1991년도부터 진행하고 보시면 됩니다. 약 20여 명으로 직원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97년도가 되면서부터 제조만이 아닌 파견사업, 인력을 보내는 파견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어려운 거래요. 98년에 유해 물질 제거 사업에 진출해요. 그래서 막 방제복 입고 교육을 아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진출하게 돼요. 보시면은 2000년도에 570만 달러 수익을 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ISO 이런 품질 규정을 다 획득을 해요. 그 다음에 2006년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제가 찾은 최근 자료인데, 가장 최근 자료인데 310개의 대형 빌딩에서 일을 하는데 6,000명의 청소부가 여기서 파견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많이 커지고 수익도 많이 나는 거죠. 현재 560명의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75%는 장애인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장애인인 거죠. 이 장애인들은 지적장애이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한 장애인이거나 중독된 그 상황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환자, 이런 사람이고요. 보시면은 얘네도 98%가 사업 수익으로 충당되고 2%가 보조금이 돼요. 근데 얘네도 뭐 수익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훈련에 얘네들 많이 투자를 해서 그래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서 2% 정도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원 평균 연봉, 이게 물론 이제 딴 거에 비해서 가장 놀라운 수치라 제가 그거예요. 뭐 다른 데도 다 이 정도다, 뭐 4천만 원씩 준다, 이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가 장애인인데 그것도 가서 청소하고 이런 거를 주로 하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33,000달러, 그리고 7만 달러 받는 애들까지 있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몸 건강한 사람이에요. 중독됐다가 재활치료 받는 분들인데 7만 달러까지 받는 거예요. 현재 뭐 따지면 한 9천만 원 되겠죠. 이 사람들의 경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특히 그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아주 그 의미가 큰 경영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돈을 많이 줘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는 쥐약이죠, 이게. 일 잘해도 똑같이 주니까 잘 안 하려고 하죠. 공산주의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여기 인센티브 제도가 아주 확실해요. 이거 말고도 아주 성공한 사회적 기업 중에 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교육시켜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강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니까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가니까 아이들 공부시켜 대학을 보내는데 이 가르치는 교사들이 대부분 현직 교사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NIU라든지 아니면 뭐 프린스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학생들이 와서 해요. 근데 이 대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합니다. 평상시는 돈을 거의 안 줘요. 근데 얘가 대학 가면 대박 돈을 때려주겠다. 그래서 대학 엄청나게 보내요. 어떤 애는 80% 넘게 보내요. 일반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보내는 거죠. 인센티브가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효율적이게 하는데 그것을 사회적 기업에 아주 유독 잘 적용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애인 특성에 적합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욕을 먹어서. 우리나라에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사회적 기업 중에 위켄쿠키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지체장애인들이 쿠키를 만들어요, 수험으로. 근데 이 스쿠쿰의 그것을 적용하자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스쿠쿰은 뭐냐면 다리는 불편해도 손은 원활하다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손은 불편한데 다리가 원활하면 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장애인에게도 남아있는 밸류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극복되지 않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아요.
근데 실제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요. 심지어 여기는 예를 들어 그런 이제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도 고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는 뭘 주냐면 특수 장비된 장치를 줘요. 그러니까 마치 스티븐 호킹이 전신이 오그라들고 있어서 뭔가 타자를 제대로 치거나 말할 수가 없지만 특수 장비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특수 장비를 지원해요. 정말 고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효율이 나오니까. 그래서 진짜 장애인들한테도 피나는 교육을 시켜요. 되게 무섭게 교육을 시켜서 가끔 보면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동영상도 꽤 있습니다. 굉장히 처절하게 시켜요. 왜냐면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품질 관리도 서비스 품질 자체가 유사한 직종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하이엔드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계 및 장비 인프라가 잘 되겠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도 엄청나게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이 자회사가 많은 애들이 지금 3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자회사에는 물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없습니다. 자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회사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회사가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일반 기업에서 삼성이나 LG가 하는 이유죠. 자회사를 많이 만드는, 계열사를 많이 만드는 이유죠. 그러니까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라는 건데 비즈니스에서는 반드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100%. 근데 사회적 기업도 그걸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 애들이. 규모를 빨리 늘릴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빅 이슈입니다.